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경매 탈탈탈에 저는 설춘환입니다. 최근에 경매 시장에 대한 열기는 또 상당히 여전히 높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경매 물건이 급증한 듯 했습니다만 여전히 예정 물건은 많으나 아직까지 경매 물건이 그렇게 급증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오늘은 내년도 한 6월 말경에 개통 예정인 8호선 연장선 개통 수혜 아파트 탑3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호선 연장선 최대 수혜 아파트 탑3 과연 어디일까? 자, 먼저 여러분, 낙찰은 좋다. 이번에 저희 1년 투자클럽반 한 수강생, 저희 이제 후배이기도 한데 얼마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아파트를 하나 낙찰을 받았습니다. 어쨌거나 경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큰 로망, 가장 받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낙찰자 영수증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낙찰을 위한 낙찰이 돼서는 안 된다. 절대적으로 수익을 위한 낙찰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감정가 대비 뭐 한 15에서 20%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았다. 중요한 것은 역시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가장 큰 매력. 사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내년도 2024년도 부동산 경기, 특히 아파트 시장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그러한 가운데 지금처럼 시세보다 한 15에서 20%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아준다면 내년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면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내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좀 하락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경매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직접 해보는 것이 정말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8호선 연장 노선도 2024년 6월 말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암사, 수택, 인창, 다산, 별내.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8호선 암사역이 있죠? 네, 암사역. 여기 이제 선사지구 옆에 그다음에 곧바로 수택으로 넘어가죠. 그다음에 구리역, 인창, 그다음에 다산동, 그다음에 이제 별내. 나중에 이제 요게 별내 가람역까지는 가고 추후에는 의정부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특히 이 8호선 같은 경우에는 곧바로 잠실까지 오는 거니까 상당히 매력적인 노선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간단히 강의 광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1월 15일 경매 낙찰반을 개강합니다. 자, 2023년 첫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1년 투자클럽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1기 부동산 경매 낙찰반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 이론 3번에 임장 1번 수강료는 50만 원인데 반값으로 25만 원으로 할인합니다만 요즘에 경매 학원 또 경매 개인 레슨 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뭐 4강하고 물론 저렴하게 받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뭐 100만 원 또 어떤 분들은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뭐 100만 원 받고 300만 원 받았을 때 정말 그 강사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면 그것만 듣는다면 정말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동의.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강의에 절대적으로 호구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경매 강의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 강사 또 멘토 어떤 사람인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는 가장 괜찮은 강사가 되고 싶다.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1강과 2강, 3강은 부동산 관련된 이론, 경매와 관련된 이론이고요. 4강은 용산구 임장인데 임장은 어디를 하느냐가 뭐 중요하진 않고요. 임장하는 요령, 체크리스트, 체크 포인트 이런 부분들 또 경매에 나온 물건을 위주로 임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강생분들한테는 저희 설춘원 캠퍼스 유료 동영상 경매 20일 무료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태인 이런 2개월 무료 이용권 그 다음에 수업 기간 동안에 경매 물건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제가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강의 공지,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경매 물건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 설춘환 캠퍼스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여러분 경매 상식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인도 명령 결정 받아서 또는 인도소송 판결 받아서 이제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통상 전용 면적 한 25평,
그러면 이제 아파트로 치면 한 33평형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한 8명에서 한 10명 정도 이상 이제 와야 될 것 같은데, 인부 1인당 용역비가 지금은 12만 원입니다. 과거에는 얼마였습니까? 과거에는 9만 원이었다가 지금 이제 1인당 12만 원. 그래서 10명이 온다면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점도 한번 참고해 두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강제 집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사비를 주고 적절하게 명도를 원활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관심 아파트는 구리시 인창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인창동의 아파트고요. 구리시는 관할법원이 남양주 지원이 있습니다. 2023 타경 72912 사건 번호, 양가로 1번은 물건 번호. 인창동의 신일 아파트입니다. 공급 면적 38평형, 전용은 30.24. 대지권은 이제 일반 아파트보다는 조금 적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파트 단지가 좀 쾌적하기보다는 조금 덜 쾌적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감정가는 8억 정도. 한번 떨어진 가격 70%. 5억 6,280만 원을 일단 직관적으로는 싸 보인다. 이번에 입찰한다면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은 써야 될 것 같고요. 보증금은 얼마를 쓰든지 간에 최저가의 10%, 그래서 보증금은 5,628만 원. 자기합수표 한 장짜리로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청구 금액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받아야 될 돈이 약 8억 9천만 원 정도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고, 등기채권액은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니까 가압류, 근저당권 이런 비세 합계액이 약 9억 7천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11월 30일 남양주 지원에 가서 입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갈 때는 항상 신분증, 도장, 입찰, 보증금, 아마도 이제 여기 어느 라인 같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찍어온 사진이 되겠죠? 자, 위치는 여기인데요. 현재 이제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호선이 여기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역이 W 역세권이 되는 거니까 도보로만 한 5분, 10분 거리. 굉장히 좋다. 나중에 여기도 인창동, 여기도 인창동. 이쪽 밑에가 이제 여러분 이제 수택, 이렇게 있는 거고, 넘어가면은 이제 다산, 이렇게 이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아파트는 전반적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고 초등학교도 끼고 있고, 여기 앞에 이제 아마 롯데백화점인가 구리에 있죠, 여러분. 그런 점은 또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보존 등기가 1996년 12월. 그러면 좀 오래되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재건축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18층 중에 16층이니까 층은 로얄층, 전용은 30.24. 대지권은 반절이 안 되니까 조금 좀 부족하다. 어쨌거나 그런 걸 감안해서 감정가는 8억 4백. 자,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는 2021년 8월 12일자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경매는 소멸주의에 의해서 낙찰자가 낙찰받고 돈 내면 이 사건 말소기준 권리 포함해서 뒤에 있는 권리상여자들은 모두 소멸한다. 더불어서 법원 임차 조사에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타당해 보입니다. 자, 권리 분석은 항상 매각 물건 명세서로 정리하는 거죠.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2021년 8월 12일자 근저당권.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으니까 내가 떠안을 선순위 임차인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권리상의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다시 한번 이제 체크를 해야만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토부 실거래가 2023년도 같은 면적 봤더니 3월 달에 1층이니까 좀 빼고요. 4월 달에 14층 7억 9천, 9월 달에 15층 7억 3천. 그럼 아까 한 번 유찰된 5억 원대 후반이죠. 그렇다면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 특별히 문제 없다면 이번에는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두 번째 아파트는요. 남양주시 다산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역시 다산동도 관할법원은 남양주 지원. 남양주 지원은 도농역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 2022 타경 330, 물건번호 1번. 다산동의 다산자연앤 롯데캐슬 아파트고요. 공급 면적 30평형, 전용은 22.68, 대지권은 13.56, 9억 2,900, 아직 한 번도 유찰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입찰일이 11월 23일인데요. 한 번 유찰되고 그 다음 가격, 우리 시세를 제대로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감정평가서의 사진대로 보면은 일단 좀 쾌적해 보인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약간 새 아파트처럼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이제 다산동인데요. 진건지구죠. 여기가 이제 다산역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산역이 들어온다.
특히 여기는 이제 지하철역이 하나도 없었는데 여기 들어옴으로써 상당히 매력적인 동네가 되는 것이고 또 아파트 단지도 크고요. 브랜드, 그다음에 옆에 초중고등학교가 다 있다라고 하는 점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자, 이 아파트는 2018년산, 새 아파트죠. 좋다. 23층 중에 17층 좋다. 전용 22, 대지권 좋다.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농협은행의 근저당권 2018년 3월 27일 날 조사된 임차 내역 없다. 그러면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낙찰되면 다 소멸한다. 권리상의 문제는 특별히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매각물건 명세서를 체크한다. 매각물건 명세서 이 사건의 말소 기준 권리 2018년 3월 27일 근저당 역시 조사된 임차 내역 없다. 다른 말로 떠안을 임차인 없다. 특별히 코멘트가 없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토부 실거래가 2023년 같은 평수 1월 달에 한 6억 4천 하던 것이 어느덧 10월 달 보면 1층 빼고요. 7억 4천, 7억 원대 이제 중후반으로 갔다. 그러면 한 1억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올랐다. 연초에 비해서.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아파트는요. 남양주시 별내동의 아파트입니다. 자, 별내동의 아파트 남양주지원 2023 타경 71810 양가로 1번 남양주 별내 리슈빌 아파트 공급면적 33평형 전용은 25. 대지권이 반절을 넘어서 20.15니까 일단은 대지권이 상당히 많다. 쾌적한 아파트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11월 30일인데 아직 한 번도 유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번은 유찰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다만 감정가가 6억 4,700인데 현재 시세가 한 8억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에 입찰해서 낙찰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이 아파트는 여기 있고요. 주위에 이제 초중고, 그 다음에 이제 녹지 비율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일단 별내역, 경춘선하고 8호선 W석권이 되는 거죠. 나중에 GTX까지. 거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도보로 걸어가기에는 좀 멀어 보이고요. 마을버스. 나중에 저는 여기 이제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별내 별가람역이거든요. 여기 또 지하철역이 일단 4호선 연장선이 있습니다만 8호선 연장까지 생긴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제 여기가 더 가까운. 그래서 추후에 어쨌거나 상당히 매력적인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013년산 그러면 한 10년 됐으니까 좋죠 여러분. 15층 중에 3층 나쁘지 않다. 특히 15층 아주 고층은 아니라서 3층도 나빠 보이진 않고요. 전용 25, 대지권 20 상당히 좋다. 자, 이 사건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2월 25일자 신한은행의 근저당권 낙찰되면 모두 소멸하고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거 보니까 소유자가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 이게 신건입니다. 6억 4,700. 그런데 11월 30일 지금 일주일이 더 남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아쉽게도 매각물건 명세서가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매각기일이 최소한 일주일 안에 남았을 때만 볼 수 있다. 만약에 이 아파트가 한 번이라도 유찰되었다면 이제 과거 것을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신건이기 때문에 매각물건 명세서는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꼭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국토부 실거래가 2023년 같은 평수 봤더니 4월 달에 6억 4천, 8월 달에 6억 5,700. 따라서 이번 가격 어떨까라고 하는 점도 한번 고민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8호선 연장선 개통 최대 수혜 아파트 탑3를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좋은데 나중에 개통이 되고 났었을 때 오히려 아파트 가격은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만 현장에 가서 중개사무소에 가서 어떤 지역의 개발 호재 또는 이제 악재 또 사람들의 어떤 마음 시세의 흐름 또 매물 개수의 흐름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급적이면 실제로 내가 입찰을 할 거라고 하는 전제 하에 현장 분석 즉 임장을 한번 똘똘하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 일요일 김포시 임장 특강을 다녀왔는데 이를테면 운양, 장기, 구례 세 군데의 아파트를 다녀왔는데 김포 한강 신도시가 상당히 살기가 좋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강점으로 보이고요. 오늘 언급한 이제 구리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기도 치고는 좀 약간 지역이 좀 작은 이런 지역인데 어쨌거나 이제 W세권 구리역에 있는 아파트 다만 이제 약간 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점입니다만 그런 점 확인하고 또 이를테면 다산의 진건지구 새 아파트 매력적으로 보여지고요. 별내도 나쁘지 않다. 직접 현장에 가서 답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가장 공신력 있는 경매 유튜브를
지향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11월 25일 제1기 경매 낙찰반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경매 탈탈탈